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 강의를 감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소방기술자 챕터 한번 보기로 했었죠. 자, 여기가 양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야, 소방공무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라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앞에는 이해를 해. 여기가 나오는 건 시험 문제가. 보십시오. 소방기술자의 의무. 소방기술자는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소방시설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소방기술자는 소방기술사. 이거 앞에 정의에 나와요. 관리사. 그리고 소방기사.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장. 기능사. 산업기사 이런 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무슨 급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고급, 중급, 초급, 특급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에 따른 대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해줘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 자격증, 그죠? 또는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은 이 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첩을 발급받거든요. 이걸 또 우리가 경력수첩. 그래서 이 자격수첩과 경력수첩. 요거는 자격수첩은 본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고 수첩이고, 이거는 본인이 몇 년 경력이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수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빌려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해서는 안 된대. 근데 일에 지장이 없는 한 괜찮대요. 근무 시간 외에 내가 일을 하겠다. 내가 알바하겠다. 내가 배달하겠다. 내가 이제 대리 뛰겠다. 상관없다라는 거야. 업무 시간 외에는. 자, 그리고 여기가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28조가. 보십시오. 청장이 한대. 청장. 이거 꼭 알고 계십시오. 청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해 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을 가진 사람도,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이도 내가 이걸 가지고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대요. 자, 근데 인정을 누가 해준대요? 청장이 해준대. 청장. 이거 시도지사로 많이 바꿔놓을 수 있어요. 본부장이나 서장으로도 바꿔놓을 수 있죠. 청장은 자격, 학력,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해야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게, 행안부령에 가보면 얘를 잘 봐야 돼. 이게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왜 내는지 난 아직은 모르겠는데, 이게 경력이 몇 년 있으면 너는 고급이야, 중급이야, 초급이야. 시험 문제 내긴 좋죠. 내긴 좋지만 야,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청장은 수첩 발급받은 사람이 아래에 해당을 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취소를 해요. 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그래서 자격을 취소한다. 1호나 어디일 때? 2호일 때. 거짓부정, 자격수첩, 경력수첩 대여, 그죠? 이 두 가지가 취소를 해요. 나머지는 이제 뭐예요? 우리가 정지,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자격수첩, 경력수첩 발급 못 받고요. 그래서 인정 범위가 별표 4의 2에 들어가 있습니다. 별표 4의 2. 맞나요? 그래서 별표 4의 2에 가보면 이제 뒤쪽에 소방기술자에 대한 것만 제가 일단 넣어놨어요. 이게 여러분들 거기 가보면 밑에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다 넣을까 하다가 그냥 기술자 것만 넣어놨습니다. 이 책에는요. 제가 이 본문은 여러분들 전체는 그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대신에 저는 이걸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요약한 제가 내용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쭉 내릴게요. 내리겠습니다. 쭉 내려요. 여기 보이십니까? 기술자 기술 등급. 그래서 내가 만일 이런 기술 자격을 가지고 네가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너를 특급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기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협회 쪽에서 원래 해주거든요. 왜냐면 청장이 직접 하진 않는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협회 쪽에서 해주는데, 이 협회 쪽에서 할 때도 그냥 컴퓨터에 입력만 하면 알아서 산정이 돼요, 이 사람의 급이.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적으로 얘네들이 산정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주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가시면 되냐면, 자, 먼저 얘부터 보겠습니다. 기술자.
옆에다 그냥 써놓으시면 돼요. 아니면 따로 메모해 두십시오. 여러분들 기술자들은요, 내가 만일 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기술 자격이라는 게 이제 자격증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게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우리가 앞에서 급 계속 배웠잖아요. 그죠? 이런 걸로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내가 만일 기술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어떤 자격증이요? 기술사. 그리고 관리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또 기사나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특급 기술자 같은 경우는요, 특급 기술자예요. 기술사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특급을 그냥 인정을 해주겠대. 그리고 관리사는 경력이 5년 있어야 돼요. 몇 년이요? 5년. 요 숫자는 경력입니다. 경력. 그리고 기사는 8년, 산업기사는 11년의 경력이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타 기술사 있어요. 근데 이 타 기술사는 당연히 공학 쪽, 공학 쪽, 문과 쪽 말고 우리 이제 이과 쪽 기술사들, 이과 쪽 기술사들도 5년이 있으면 인정을 해주겠대. 됐습니까? 이 정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타 기사가 있어요. 타 기사. 타 분야 기사 13년. 네, 이런 것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죠. 근데 타 분야는 안 나올 거야,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타 분야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라는 거지. 됐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급 보겠습니다. 고급. 고급은 다 할 수 있어요. 기술사 관리상 그냥 무조건 되고, 타 기술사가 3년이에요. 이건 좀 따로 적을게요. 3년. 됐습니까? 자, 그리고 기사가 우리가 5년. 산업기사가 8년이에요. 됐죠? 그리고 요거는 타기사 11년. 여기다 적을까요? 기사가 11년. 네. 됐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급입니다. 중급. 자, 중급 같은 경우는 요게 다 돼요. 그리고 타 기술사도 무조건 가능합니다. 중급은.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여기가 3년이에요. 3년. 3년. 그리고 여기가 타기사 있겠죠. 타기사. 타 분야는 여러분들 참고로만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긴 다 돼요. 또 다 되는데 여기 타기사가 2년. 이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어차피 기술사는 모든 급이 다 되는 거고, 관리사는 여기 특급만 5년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되죠. 그쵸? 그럼 시험 문제 내기가 제가 볼 땐 여기가 더 좋지 않을까. 기사나 산업기사가.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5, 8, 11. 여기는 관리사, 기사, 산. 요게 급, 여러분들 순서가, 자격증 급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보면 여기 뭐 3년씩 차이 나죠? 3년. 여기도 3년. 3년이니까 여긴 그냥 3. 빼서 그냥 3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뭐에 따른 기술 자격에 따른 시험이다라고 나와 있고, 시험이 아니고 그 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또 다음 표에 가보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기계 전기 나눠져 있지만 어차피 기사 기계면 기계일 거고, 기사 전기면 전기일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기사인지 또는 이제 전기 쪽인지 기계 쪽인지 전기 쪽인지만 잘 구분을 해서 나중에 구분만 잘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 정도만 보세요. 이 정도. 이 정도 보시고, 다음 두 번째 표에 가보면요, 학력, 경력에 따른 기술 등급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거는 두 가지를 보겠다라는 건데, 네. 그럼 여기 갔을 때 여러분들 경력자는 안 보셔도 돼요. 요것만 보세요. 요거 학력 경력자. 왼쪽에 있는 것만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특급, 여기도 고급, 중급, 초급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학력과 뭐를 가지고 따지겠다? 경력을 가지고 따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높은 학력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전문대 있죠. 전문대. 이렇게 해서 적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3년 필요하고요. 7년. 요 숫자가 다 경력이에요. 11년, 15년 이렇게 가요. 3, 7, 11, 15. 그리고 여기가 1, 4, 7, 10 이렇게 가요.
1, 4, 7, 10. 자, 중급 같은 경우는 2, 5, 8 이렇게 가고요. 이거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는. 자, 초급 같은 경우는 2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맨 오른쪽에 여러분들 요즘 고등학교에 소방과 있는 거 아세요? 있거든요. 요즘은 소방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소방학과 나오면 여기 13년, 여기 끝에다 쓸게요. 10년. 여기는 고등소방 10년,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여기가 3년 이렇게 되어 있죠. 맞나요?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들 요거 정리를 조금 잘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여기 시작점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4년 차이가 나고요.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4년 차이가 나고, 여기는 다 몇 년씩이에요? 3년씩이죠. 3년씩. 그러니까 시작 지점을 아셔야 돼. 여기는 2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도 몇 년? 3년씩. 요거 제외하고, 고등소방은 제외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초급보다는 딱 여기 위쪽을 좀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기출문제에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 됐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제가 적어드린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잘 해두시고, 원래 이 뒤에요, 여러분들 표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그냥 뺐습니다. 뺀 게 이유가 뭐냐면, 저것도 여러분들 지금 짜증 나는데 다른 것들은 제가 그냥 멘트로만 정리해 드릴게요. 아셨죠? 그리고 본문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본문 거기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본문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감리 경력이 있어요. 감리. 지금은 이제 기술자만 있었죠. 근데 우리 감리도 뭐가 있었어요? 특급 감리, 고급 감리, 중급 감리, 초급 감리가 있다 그랬죠? 요 기준이 또 따로 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근데 얘도 이제 기계가 있고 전기가 있겠죠. 기계가 있고 전기가 있는데, 그죠? 자, 여기는 무슨 기준이 있냐면 자격 기준이 있어요. 자격, 기술 자격 기준. 학력 기준은 따로 없고요. 무슨 기준만 있다고요? 기술 자격. 요 정도만 보시면 돼. 됐나요? 그럼 기술 자격 기준에 가보면 여기 기술사 가진 사람이 있고요. 기술사. 됐습니까? 또 이제 기사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산업기사 가진 사람도 있을 거야. 딱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가능하다. 8년, 12년. 기술사는 무조건 특급감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당연히 되겠죠? 기술사는 58. 됐죠? 자, 중급. 그리고 36. 이렇게 되는 거고, 초급은 5년 이상. 이런 기준들. 그러니까 초급 기준으로 초급 경력이 5년 이상 있으면 가능하대요. 그리고 초급 같은 경우는 당연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1년, 2년. 1년, 2년.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사람, 초급이 또 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거 없이 그냥 생 경력. 아무것도 없이 그냥 5년 있으면 초급 준대요.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기준, 산업기사기준, 기사기준, 산업기사기준,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 기준이 있더라라는 거죠, 제 말은.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다. 얘가 감리 기준입니다. 감리 기준. 그리고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요, 여러분들. 자체 점검, 점검 인력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자체 점검은 주인력 기준은 없어요. 왜냐면 주인력은 어차피 자체 점검 시에 어차피 누구냐면 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인력 기준만 있는 거야. 주인력은 못해요, 여러분들. 주인력은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꼭 있어요. 이제 점검업에서, 관리업에서. 그래서 자체 점검 보조인력 기술 기준이 있는데, 먼저 기술 자격증 기준부터 제가 살짝 써드릴게요. 이 참고로만 보시면 돼. 이거는 왜냐면 나온 적이 없어요, 아직 시험 문제.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추후에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적어드리는 거니까. 얘는 이름이 특급 점검자입니다. 점검자. 특급 점검자냐?
고급이냐, 중급이냐, 초급이냐,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특급 점검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기술사, 이거 한번 써볼게요. 관리사, 기사, 산업기사가 있을 때요. 자, 특급 점검자는 무조건 가능하다. 기술사는 무조건 가능하다. 관리사 무조건 가능하다. 8년, 10년 이렇게 돼 있어요. 경력이 저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급은 있고 5년, 8년 적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가 다 가능하고 여기가 3년. 네, 요 정도만 볼까요? 그리고 초급은 다 가능해요. 초급은 다 가능하다. 이런 사람들이. 됐습니까? 네, 이런 거 위주로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고, 원래 공학 분야 기사 가진 사람들 기준도 있거든요. 요 고급에 여기다 따로 쓰겠습니다. 공학 분야 기사, 이공계 기사 가진 사람 15년. 이 적어보십시오. 중급이 공학 기사 10년. 그러니까 이공계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초급은 기능장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공학기사 그냥 가지고 있으면 초급 점검자가 될 수 있대요. 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 인력 기준입니다. 됐죠? 네, 한번 써보시고요. 자, 그리고 학력 경력 기준입니다. 점검 인력 보조 인력 기준에 학력이나 경력 기준이 있는데 얘는 특급 못 받아요. 여러분들 고급부터 시작합니다. 아셨죠? 고급 점검자, 중급 점검자, 초급 점검자가 나와 있는데 얘는 몇 개 없습니다. 학사냐 전문학사냐. 당연히 이 이상은 당연히 되는 거고, 자, 고급이 9, 12, 9년, 12년. 그죠? 그리고 얘가 6년, 9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초급은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요거를 올려드릴게요. 요걸 카페에다가 여러분들 본문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본문은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아니면 내가 그냥 진짜 이것만 보겠다. 그럼 이것만 보셔도 되고, 제가 적어드린 거. 왜냐면 뒤에가 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이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글씨가 빼곡해요. 보면 막 짜증나 막.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일단 보시고 정리를 좀 잘 해주십시오. 이 정도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취소 기준, 이거 바로 취소 기준 아까 있었죠? 이건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취소 기준에서 들어가 있었고, 다라는 이제 업무 정지에 대한 거, 그죠? 뭐 처음 하면은 이제 자격 정지 1년, 그리고 뭐 두 번째 하면은 뭐 이제 자격 정지 2년 또는 취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술자 양성 및 교육이라는 게 나와요. 자, 요것도 소방기술자 양성 교육기관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육성하고 전문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자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양성, 인정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성 인정 교육 훈련을 위해 기술자 양성 인정 교육 훈련 기관을 지정할 수 있대. 자,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청장이 하는 거죠. 자, 지정 취소, 업무정지 청문에 관하여서는 시설법 47조와 49조를 준용하고,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 이것도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교육훈련기관을 어떻게 지정을 할지 그 요건에 대한 거, 특히 요거. 자, 전국 4개 이상의 교육훈련장, 네, 실시할 수 있는 전담 인력 6명, 교재와 강사 매뉴얼 있어야 되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교육 시스템,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라. 요게 최근에 요 숫자 바뀌어서 나왔으니까요. 숫자 잘 포인트 떠서 알고 계시고,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연도 교육훈련기관을 수립하여 계획을 수립해서 11월 30일까지 누구의 승인을 받으래요? 청장의 승인을 받으랍니다. 뭐 교육운영 계획, 뭐 이것도 사지선다니까 시험지 나올 수 있겠죠.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소방기술자들은 실무교육을 꼭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소방기술자들의 실무 교육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이것도 우리가 기술원이라는 곳에서 실시를 하는데 기술원 또는 이제 협회라는 곳에서 실시를 하는데 실무 교육을 그냥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기술자가 정해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일을 못 한대요. 너는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너를 기술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럼 일도 못 하겠죠. 그럼 청장은 보십시오. 실무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대요. 그리고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방법 및 지정, 절차,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자, 이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이 2년에 1회 받습니다. 2년에 1회. 그죠? 여기 왜 위로 올라와 있죠?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교육 10일 전까지 알리래요. 이 정도 보십시오. 그리고 실무교육을 꼭 받아야 돼요. 소방기술자들. 됐죠? 네. 그리고 여기 가보면 뭐 소방기술자 실무 기록에 필요한 기술 인력 및 시설 장비, 뭐 강사 4명, 교무요원 2명, 강사는 이런 사람이고, 그죠? 뭐 외래 초빙 강사도 강사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데리고 오면 되고, 시설 및 장비,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읽어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죠? 엄청 많고, 이 정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셔라 라고 해서 제가 저 정도 썸머리에 넣어놨고요. 자, 보십시오. 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의 인정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네, 뒤쪽은 넘어가세요. 일단 넘어가시고, 자, 옳은 것 찾으랍니다. 그럼 거기 1번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자, 이건 따로 알고 계십시오. 초급. 요거는 그냥 기출 지문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업무를 10년간이 아니고 이게 몇 년이냐면 11년이에요. 11년 적어 두시고요. 몇 년이라고 여러분들 11년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해주시고, 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무를 요게 3년이 아니고 우리가 몇 년? 5년.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그리고 기계 분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내가 8년간 수행을 하면은 감리원 특급이 될 수 있대요. 오케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적어드렸던 숫자들을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문제를 좀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다음 문제입니다. 1번. 본서는 소방기술의 효율적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을 가진 사람을 기술자로 인정하는데 이게 누가 한다고요? 청장이 한다고. 청장. 그리고 이렇게 수첩 발급할 수 있는 사람도 누구예요? 청장입니다. 청장. 이 지금 주어가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세 번째. 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 인정 범위. 자, 요게 다 행안부령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맞는 거야, 얘. 됐죠? 이런 문제가 23년도에 한번 나왔고, 자, 요게 이제 경채 때 나온 문제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강사 매뉴얼 있어야 되고요. 6명. 자, 요게 4개. 이게 숫자 바뀌어서 한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메모를 잘 해두셨다가 잘 안 외워주시면 나중에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한번 보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까 그 학력 경력 기준 있죠? 그거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업자협회. 네, 여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읽어만 보겠습니다.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협회를 설립한다. 협회는 법인으로 하고요. 누구의 인가를 받는데요? 청장의 인가를 받는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왜 설치하는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협회의 설립 인가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및 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디서 정한대요? 대통령령에서 정하겠다. 네, 읽어보십시오. 저는 업무 정도, 이 업무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는 좀 잘 보시면 좋습니다. 소방기술업의 기술 발전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여기 보시면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분석 및 평가, 소방산업의 발전 및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소방시설업의 기술 발전과 관련된 국제 교류 활동 및 행사 유치. 이 3가지 정도. 이게 왜냐하면 안전운 업무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소방시설업이나 또는 소방산업, 소방기술 이런 거 발전을 위해 어떻게 보면 조사, 연구, 분석, 평가, 뭐 지원, 행사 유치 이런 것들을 한대요. 네,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근데 진짜 기출에 가보면 없어요. 업자협회에 대한 문제는. 자, 다음 31조 감독 시본서는 시본서 주어 잘 보시고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해 필요할 때는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보고, 명령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업체나 특정 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업자 및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대요. 네. 자, 청문. 청문 대상은 알고 계셔야죠. 얘 취소, 정지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얘는 업종에 대한 취소 정지고 얘는 자격에 대한 취소. 근데 얘는 뭐가 없어요? 정지가 없죠. 이런 것들 조금 잘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권한의 위임 위탁. 자, 이거는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청장은 본인의 할 수 있는 일을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을 하고 청장은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실무교육한다 그랬죠? 여기를 실무교육기관 또는 안전원에 위탁을 한답니다. 그리고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협회에 위탁하는 업무가 있네요. 그래서 시설업에 관련된 것들은 다 협회에 위탁해요. 자, 교육은 실무교육기관이나 안전원,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본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데 이게 다 시설업종에 대한 업무들이라고요. 시설업종에 대한 업무들. 그리고 뭐 방염처리 능력, 시공능력 평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청장은 보십시오. 자격, 학력, 경력 인정을 원래 본인이 하지만 본인이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협회 또는 법인단체. 그래서 자격, 학력, 경력 인정 업무, 소방기술자 양성, 인정, 교육, 훈련 업무 이런 것들. 그래서 법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 한 번 더 체크를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업무도 여기 지금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청장은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실무교육기관이나 안전원 위탁한대요. 자, 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답니다. 협회. 그래서 방염처리 능력 평가와 공시, 시공능력 평가 공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못하니까 위탁을 하는 거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시설업에 관련된 것들. 다 협회에 위탁을 하는 거고 자격, 학력, 경력 인증도 본인이 못하죠. 청장 본인이.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협회나 법인, 단체에 위탁을 한답니다. 네. 이걸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최근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수수료 나오고요.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업무 위탁에 관련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보시면 업무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럼 1번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에 관한 업무를 업자협회, 이걸 우리가 줄여서 그냥 협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협회에 위탁한다. 청장은 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의 인정 업무를 협회, 또 법인, 단체 위탁한다 그랬죠. 청장은 공사업을 등록한 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사에 관한 업무를 협회. 자, 실무교육은 실무교육기관 또는 대한소방공제회가 아니고 어디요? 안전원. 그죠? 다음, 행정처분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거. 소방시설업에 대한 등록 취소, 영업 정지, 인정 자격 취소, 정지는 없다 그랬죠. 시도지사가 업자협회에 위탁하는 업무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그럼 시도지사가 업자협회에 위탁하는 업무, 이게 대부분 다 뭐냐면 시설업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위쪽에 가보면요,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협회에 위탁하는 게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 그리고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자, 시공능력 및 평가 및 공시 있죠. 이거는 시도지사가 하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이거 누가 한다 그랬어요? 청장. 그리고 이런 시설업자 지위 승계에 들어가 있고요.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들어가 있고, 이런 능력평가 공시 다 이거 다 청장이에요. 회사에 대한 능력평가 공시 이런 것들. 그래서 기업, 니은,
리을, 미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정답 몇 번? 그래서 1번. 그러니까 업무 위탁 자체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두셔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와요? 벌칙 나오죠? 네, 이 벌칙 기준은 일단 요거 꼭 보시고요. 요거. 자, 요게 여러분들 3년에 3천이에요. 이게 빠졌어요, 여러분들. 거기 적어 두십시오. 왜 빠졌는지 참. 네. 제가 잘못한 거겠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빠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적어 두십시오. 저는 처음 할 때는 요 정도 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공사업법은. 그래서 공사업법상에 갔을 때 요 가장 큰 거 3년에 3천짜리. 3년에 3천짜리. 그래서 3년에 3천짜리는 한 번씩 꼭 보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원래 누구한테 등록해야 돼요?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시도지사한테 등록하지 않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잘 보시고, 그리고 1년에 1천짜리 있어요. 1년에 1천짜리. 요 동그라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여기 밑줄 쳐져 있는 거 중심으로 정리하십시오. 1회 독된. 아셨죠?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오죠. 그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여기 1호에서 3호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정리하십시오. 그죠?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이용해 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서랍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줬다. 감료를 배치하지 않았다. 감료업자 보안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요 정도? 그리고 이런 수첩 빌려준 사람, 둘 이상 업체에 취업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음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네, 넘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넘어가고, 과태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도 그냥 동그라미를 칠까요? 왜냐면 기출에 나온 적이 없어서 제가 따로 체크는 안 했거든요. 이런 것들 4, 5, 6 정도. 그리고 9, 방염 성능 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이 정도만 체크 정도 하십시오.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거나 완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3일 이내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네. 이 정도 정리를 할까요? 자, 그리고 뒤에 가보면 이제 과태료 부과권자 나와요. 뭐 시본서가 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정도 보시고요. 자, 과태료 부과 기준 가보면 요거 항상 똑같죠. 요거는 항상 똑같죠. 요거 항상 똑같고, 뭐 2분의 1 금액 줄일 수 있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네, 읽어보시고요. 회차에 따른 건 나중에 봅시다. 이런 건 회차에 따른 건 나중에 보고요. 자, 됐습니다. 큰 거 정도 보시고, 1년에 1천 벌금에 해당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요게 얼마? 3년에 3천. 됐죠? 네, 이렇게 하면 공사업법은 양이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 심플하게 끝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법입니다. 위험물법. 그럼 위험물법은 최근에 개정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수업하면서 여러분들 좀 고쳐드리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예전에 그랬죠. 갑종을종이 없어지지 않았다, 위험물엔. 근데 이게 다 요번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갑종을 60분 플러스 60분으로 바꿔주시고 을종을 30분으로 바꿔주시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개정 내용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조금 쉬었다가 저희 이제 새로운 법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위험물법이에요.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